이번 강의에서는 목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목재에서는 제일 먼저 개요, 목재의 개요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첫째, 목재의 특징. 목재의 특징에서 장점과 단점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목재는 어떤 장점이 있느냐 이런 말이죠. 그래서 첫째, 가볍고, 목재는 생재와 건조재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목재를 말리면 가볍습니다. 가볍고, 그 다음 가공이 용이합니다. 왜냐하면 톱으로 썰어서 가공할 수가 있죠. 그 다음 감촉이 좋다. 이런 것들은 다 이해되실 거라고 봅니다. 두 번째는 무게에 비하여 강도가 크다. 이때 이 강도라는 것은 비강도를 얘기합니다. 비강도가 최대입니다. 목재는 같은 무게로 같은 크기로 시료를 만들면 목재는 두께가 두꺼워집니다. 그래서 강도가 크게 나온다 그런 말입니다. 비강도가 크다 그래야지 그냥 강도가 크면 강재보다 강도가 크다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비강도라는 것은 같은 크기로 제작을 합니다. 그래서 강판은 이렇게 얇은 판이 나온다면 목재는 같은 크기로 같은 무게를 가지고 하면 두께가 이렇게 두껍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강도가 크다 이런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인성, 탄성이 큽니다. 인성, 탄성이 크다. 즉 인성이라는 말은 질긴 성질이에요. 탄성은 외력을 가했을 때 원상태로 돌아가려는 성질이에요. 그래서 나무가지를 휘어갖고 놓으면 탁 돌아가 버리죠. 그 다음에 나무가지를 잡고 당기면 잘 안 끊어집니다. 그래서 인성과 탄성이 크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세 번째, 열전도율. 그 다음 열팽창률. 팽창률이 적다. 그래서 돌이나 금속에 비하여 열전도율이 적고 강재에 비해서 열팽창률이 적더라 그런 의미로 여러분이 판정하면 되고요. 그 다음 전기적으로는 부도체다. 전기적으로는 전기가 통하지 않더라 그런 말이고요. 네 번째, 산성이나 약품 및 염분 등에 강하다. 다르게 얘기하면 산알칼리에 견디는 성질이 크다라고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돼요. 그 다음 종류가 다양하고 아름답다. 이런 것들이 장점이라면 두 번째로 목재는 단점은 뭐냐 이 말입니다. 목재의 단점은 착화점이 낮으므로 이 착화점이 450도씨 전후입니다. 착화점이라는 것은 점화원 없이 열의 축적으로 스스로 연소되는 최저 온도입니다.
그래서 목재는 착화점이 450도씨 전후로 낮음으로 착화점이 낮음으로 내화성이 낮다. 이게 단점입니다. 내화성이 낮다. 그럼 목재는 인하점이라는 거, 인하점도 있습니다. 인하점. 인하점은 250도씨 전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재 260도씨는 맞는 말이라고 보면 되고, 인하점은 점화원에 의해 불이 붙을 수 있는 최저 온도를 인하점이라 그래요. 그래서 나무는 그냥 불에 견디는 성질은 적더라. 그렇게 여러분이 봐놔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건조된 나무는 나무 속에 들어있는 수분이 날아갔기 때문에 그 빈 공간으로 남습니다. 그 빈 공간에 물이 있으면 스며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흡수성이 크며 흡수성이 크다. 그러다 보면 변형되기도 쉽더라. 그래서 건조되다 보면 나무에 균열이 가거나 또는 물이 스며들면 변형, 뒤틀리거나 뭐 이런 변형들이 일어날 수가 있다. 이런 말이고요. 그 다음 습도가 많은 곳. 습도가 많은 곳에서는 부식이 일어나더라.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부식하기 쉽다더라.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병충해나 그 다음 풍해에 의해 바람 등에 의해 내구성이 떨어지더라. 즉 병충해나 풍해에 의해서 수명이 단축이 되더라. 이 말입니다. 내구성이라는 것은 수명이다라고 봐놔주시면 돼요. 두 번째는 목재의 분류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목재의 분류에서는 외관에 의해서 분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외관에 의한 분류. 외관에 의한 분류가 있습니다. 외관에 의해서는 침엽수냐 활엽수냐 이렇게 나눌 수가 있다라는 걸 여러분이 알아놔 주셔야 돼요. 그래서 침엽수에는 뭐가 있고 활엽수에는 뭐가 있는지를 구분을 짓는데 두 개 중에 한 개만 잘 봐놔주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침엽수 대표적인 우리나라에 제일 많은 게 소나무잖아요. 그래서 소나무, 이 소나무에는 해송, 리기다 소나무, 솔송나무 다 이거 송 들어있으니까 그냥 소나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전나무, 잣나무, 그 다음 낙엽송 이런 것들은 산에 많이 보다 보니까 쉽게 우리가 이해가 될 수 있는데 그 외에 이제 우리가 봐놔줘야 될 게 비자나무, 가문비나무 이런 것들은 잘 봐놓지 않으면 활엽수인지 침엽수인지 혼동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삼나무, 편백. 그래서 요 정도가 침엽수다라고 봐놔줘야 돼요. 왜냐하면 활엽수는 단단한 경재라고 침엽수는 연재라 그래요. 그렇다면 다음 목재 중 강도가 가장 강한 것은 침엽수 3개 나오고 활엽수 1개 나오면 활엽수를 찾으실 수 있어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활엽수는 모르더라도
침엽수 정도는 우리가 꼭 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외관에 따른 분류가 저렇다면 성장에 따른 분류는 어떻게 하느냐. 성장에 따른 분류. 성장에 따른 분류는 외장수와 내장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외장수는 수관의 횡단면에 연륜이 생기는 침엽수와 활엽수 등으로 건축 재료로 사용된다. 즉 외장수는 연륜, 즉 나이테가 있다라고 여러분이 봐주면 됩니다. 내장수는 연륜이 생기지 않는 대나무와 야자수 이런 것들이 내장수다. 외장수는 나이테가 생기는 것은 침엽수와 활엽수가 있다 정도는 여러분이 대줘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봐줘야 될 거는 목재의 분류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침엽수는 연재, 활엽수는 경재. 이 말은 여러분이 꼭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우리가 봐줘야 될 거는 목재의 특성. 자, 목재의 특성에서는 나이테. 자, 이 나이테는 1년 동안에 생장하여 형성된 층입니다. 즉 1년에 한 개가 생긴다라고 여러분이 봐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춘재와 추재. 자, 춘재는 형성층의 활동은 봄에 가장 활발하며 이때 이루어진 목질부는 연하고 색은 담색을 띱니다. 그 다음에 추재는 가을철에는 성장이 늦고 그 부분은 단단하여 색이 짙어요. 그러니까 연한 것, 그 다음에 색이 진한 것이라니까 이게 나이테가 1년이 되면 한 개가 형성이 된다라고 봐주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변재와 심재. 이거는 여러분이 좀 잘 봐주셔야 됩니다. 첫째, 변재. 통일을 하면 이거는 동그라미로 하겠습니다. 변재. 이 변재는 목재를 이렇게 봤을 때 바깥에 있는 걸 변재, 안쪽에 있는 거, 안쪽 부위에 있는 것을 심재란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목재는 아까 외장수가 거의 대부분이니까 밖으로 성장을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변재는 목재의 표피 가까이에 위치한다. 표피 가까이 위치한다. 그리고 이러다 보니까 이거는 담색 부분입니다. 담색 부분. 담색 부분. 춘재도 담색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담색 부분으로 변재의 세포는 뭘 함유하고 있냐면 양분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양분 함유. 양분을 함유한 수액을 보내어 수목을 자라게 하거나 양분을 저장하는 쪽이 변재입니다. 따라서 수분을 많이 함유하고 있어요. 모든 재료에 수분이 들어가면 강도는 약해집니다. 그래서 수분을 많이 함유하기 때문에 변형 및
부피에 대한 저항이 적다더라. 변형 및 부피에 대한 저항이 적다. 이 부분이 변제라면 심제는 목재의 수심 가까이 위치한다. 즉 껍질 가까이 있는 게 변제라면 수심 안쪽에 가까이 위치하는 것은 심제다라고 여러분이 봐주시면 되고, 어떤 암색 진한 색입니다. 암색 부분입니다. 암색 부분. 이거는 담색, 이거는 암색 구분을 좀 지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변제가 변화되어 세포가 고화된 것으로서 반드시 이 부분은 세포가 고화가 이루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수분이 적어요. 그래서 수분이 적고 변제보다 단단하여 변형이 적으며 내구성이 있어서 목재로서의 가치가 있는 부분, 목재로서의 가치가 있는 부분이 심재다라고 여러분이 기억하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표가 하나 나오는데요. 표가 하나 나오는데 요거는 여러분이 비교를 좀 잘 해 놓으셔야 돼요. 변제와 심제 이렇게 여러분이 보시고, 첫째 설명한 그대로가 이게 다시 한번 더 정리하는 겁니다. 목재 표피 가까이 위치하고 있다. 그러면 심재는 목재 수심 가까이 위치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고요. 색깔은 담색을 띈다 그랬습니다. 심재는 색깔은 암색을 띈다 그랬어요. 암색. 그 다음 수액의 전달과 양분 저장 역할을 한다 그랬어요. 양분 저장 역할을 하는 것이 변제라면, 심재는 변제가 변화되어 세포가 고화된 것을 심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변제는 수분이나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내구성이 적고 수축 변형이 크다라고 한다면 내구성이 크고 그 다음 변형이 적어 목재로서의 가치가 있는 것이 심재다라고 여러분이 꼭 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세포. 자, 세포에서는 어떤 것들이 섬유질. 이 섬유질은 수목 전체적의 90에서 97%를 차지하는 가늘고 긴 세포다. 그 다음 활엽수의 섬유는 전체적의 40에서 75%를 차지하고 목섬유라고 한다. 이런 것들은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 도관. 자, 이 도관은 활엽수에만 있다. 이 말 알아놔야 돼요. 활엽수에만 존재한다. 그래서 이 말은 꼭 좀 기억하셔야 돼요. 활엽수에만 있는 것으로
변제에서 도가는 뭐 하는 역할을 하냐면 수액을 운반하는 역할을 합니다. 운반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 도관이다 라고 여러분이 봐주면 되고요. 세 번째, 수선. 수선이라는 것은 수심에서 사방으로 뻗어 있는 것으로 수액을 수평으로 이동합니다. 수액을 수평으로 이동하는 역할을 하는 게 수선이다. 그 다음 네 번째, 수지구. 이 수지구는 수지의 이동이나 저장을 하는 것, 즉 수지라는 게 송진입니다. 송진 등 이런 거를 얘기하는데 수지의 이동이나 그 다음 저장을 하는 곳, 저장하는 곳, 이거를 수지구라고 한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우리 세포에서는 뭐만 보시면 되냐면 활엽수에만 있는 게 뭐냐 이라면 도관이다 라고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목재에서는 목재의 성분, 이 목재의 성분은 그냥 말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냥 첫째, 탄소, 그 다음에 수소, 산소, 수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목재는 CHO로 구성된 유기물이다 라고 봐주면 되는데 이 탄소가 50%, 그 다음에 산소가 44%, 수소가 6%로 구성되어 있다. 그래서 CHO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목재다라고 여러분이 봐주시면 되고, 두 번째는 세포막을 구성하는 섬유소는 목재 건조 중량의 50에서 60% 정도이고, 접착제 역할을 하는 리거리는 목질의 25에서 30%를 점유하고 있다더라. 요거는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목재의 결, 및 흠. 자, 목재의 결 및 흠에서 첫째, 목재의 결을 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목재의 결은 종류만 여러분이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종류, 목재의 결에서는 종류만 보시면 되는데, 첫째, 널결이 있습니다. 널결. 이 널결은 연륜, 즉 연륜, 나이테를 얘기합니다. 연륜의 평행 방향의 결, 연륜의 평행 방향의 결을 우리 널결이라 하고, 물결 모양입니다. 물결 모양으로 결이 거칠고 불규칙합니다. 불규칙하다. 판재는 판목면으로 취하는 것이 경제적이어서 보통을 판목으로 쓴다.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내용, 수축률이 가장 크다. 이 말이 제일 중요합니다. 목재의 결 중에 수축률이 가장 큰 결이 널결이다 라고 봐주면 되고요. 두 번째, 고든결. 자, 고든결은 연륜의 직각변에 나타난 평행선상의 결입니다.
고등결은 수축 변형과 마모율이 적고 외관도 아름답다더라. 즉 요거는 수축률이 가장 적다 이 말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가장 적다. 그 다음 세 번째 엇결. 엇결은 나무 섬유가 꼬여서 나무 결이 어긋나게 나타나는 목재면입니다. 그래서 수축률로 비교하면 가장 큰 게 널결, 그 다음에 엇결, 그 다음에 고든결이다. 이런 정도는 여러분이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마구리. 마구리는 수목 횡단면을 얘기합니다. 즉 나무가 이렇게 있다면 요 면과 요 면을 마구리라 그래요. 마구리. 그 마구리는 자른 면을 얘기하다 보니까 이 마구리면은 목재의 껍질이 없지요. 그래서 이 부분은 수분 침입이 잘 된다. 잘 되어 부패 원인이 된다. 이렇게 봐놔줘야 돼요. 그래서 이 마구리면은 우리가 벌목을 할 때 이 마구리면은 뭐 헐구로 칠해 놓는다. 아니면 페인트로 칠해서 수분 침입을 막아준다 정도 여러분이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목재의 흠을 보기로 하겠습니다. 목재의 흠은 첫째 옹이가 있어. 옹이는 뭐 나뭇가지가 자르고 난 그 면을 옹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나뭇가지 자국입니다. 이거는 나뭇가지 자국이다. 생옹이는 성장 중 가지가 말려 들어가서 생긴 것이다 라고 봐놔주면 되고요. 두 번째 파열은 노목의 흔히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노목의 흔히 나타나는 현상이다 정도만 기억하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파열은 갈라진다라고 봐놔주면 돼요. 그 다음 세 번째 잎이가 있습니다. 자, 잎이는 수목 세로 방향의 외상으로 수피가 말려 들어간 것이다. 주로 활엽수에 많이 나온다 정도 여러분이 보시면 되고요. 네 번째 혹. 자, 혹은 균류 작용으로 섬유의 일부가 부자연스럽게 발달하여 툭 튀어나와 있는 부분, 즉 융기된 부분을 얘기한다. 융기된 부분을 혹이란다. 즉 우리 여기에서는 목재의 흠에는 옹이, 파열, 잎이, 혹 이런 종류 정도만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